부자 되는 법을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정작 강의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부자 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네. 옛날에 내가 그 오간지 블로그에서 비밀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은 제가 오늘 죽으려고 하다가 이 강사님의 유튜브 채널을 보고 다시 살고자 하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오간지 프로덕션 회사에 새로 입사하게 된 김현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축하합니다. 제가 새로 네. 들어온 신입사원으로서 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요새 강연 시장 트렌드, 시장 흐름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5년이니까 한 5년 정도를 얘기를 드리자면은 네. 2020년 이때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강연 시장이 완전히 재편이 됐어요. 기존에 강연을 많이 하시던 분들이 은퇴를 하거나 네. 우리 같은 강연 회사가 폐업한 곳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위기일수록 또 비즈니스가 잘 되는 회사가 있겠죠. 예를 들어 코로나 때 코로나 특수를 본 곳이 마스크 업체라든지 뭐 배달의 민족 이런 데 있을 수 있는데, 강연 시장에서는 오프라인 강연은 죽었지만 온라인 강연이 엄청 뜬 거예요. 폭발적으로 뜬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3시에 미팅하게 될 클래스 101이라는 온라인 강의 플랫폼도 그때 성장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이게 온라인 클래스로 확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강사들도 그때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있었냐면 요즘에 약간 신조어같이 SNS에 강의파리라는 부정적인 용어가 있거든요. 들어봤죠? 네, 들어봤습니다. 강의파리 한다 또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부자 되는 법이라는 강연을 런칭하는데, 부자 되는 법을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정작 강의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부자 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것을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실체를 알게 되고 분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뭐 강의로 좀 이게 수익을 많이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냥 막연하게 강의파리 이렇게 비난하는 것도 있는데, 모든 강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옳지 않고요. 뭐 그런 일들이 좀 있었고, 또 코로나가 끝났잖아요. 그러면서 강연 시장이 다시 정상화됐어요. 네. 정상화됐는데 아쉬운 거는 강연 시장에 대한 어떤 통계 같은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강연업이라는 게 사실은 그 교육 시장에 다 포함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육 시장에 대한 데이터는 있는데 강연 시장만을 다룬 그런 로우 데이터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산업을 조망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그래서 작년에 독일에 그 ARD라는 공영방송에서 제가 자문을 해주기도 했는데 한국의 강연 시장에 대한 데이터가 마땅치가 않은 거야. 어쨌든 그 강연 트렌드를 조금 우리가 파악을 하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방송국의 프로그램을 관찰하면 돼요. 혹시 강연 프로그램 뭐 어쩌다 어른이라든가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9월 달에 JTBC에서 역사 이야기꾼들이라는 강연 배틀쇼를 런칭을 한대요. 네. 그러니까 김지윤 박사님, 최태성 강사님, 심용환 강사님, 썬킴 강사님 이런 분들이 강연 배틀을 벌이나 봐. MC가 서장훈 씨고요. 그런 게 이제 런칭된다는 걸 보면은 아, 요즘에 역사나 지식 컨텐츠의 수요가 많구나 라고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강연 트렌드는 방송국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지를 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강연 시장이 점점 확장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뭐 현장을 뛰고 그랬을 거잖아요.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그거는 연령대마다 다른 게, 고령자 분들은 자기의 어떤 성공 같은 것에는 크게 관심이 없으시고 네. 자녀들이 잘 되는 일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이라든지 노후 대책이라든지 무엇보다 건강, 이게 초유의 관심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강연이 수요가 많고, 반대로 20대인 현우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뭐 건강이나 이런 것보다는 자기의 어떤 성공, 진로, 그 다음에 동기부여, 뭐 때로는 힐링 이런 게 더 관심이 많이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연령대에 따라서 원하는 강연 수요가 다 다르다. 그래서 우리 같은 회사는 연령대와 뭐 인구 통계학적 속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강연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그것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 강연을 현장에서 듣고 난 뒤에 효과가 많이 있었나요? 그게 이게 인간이 되게 진짜 신묘막측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은 누군가에게는 되게 최고의 책이 누군가에게는 허접한 책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진짜 막 성공파리 하고 있네라는 하찮은 강연이 누군가의 인생을 살릴 수 있는 강연이 될 수가 있다고 느낀 게, 네. 제가 이 얘기는 옛날에 인터뷰에서 많이 했는데, 옛날에 내가 그 오간지 블로그에서 비밀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은 제가 오늘 죽으려고 하다가 이 강사님의 유튜브 채널을 보고 다시 살고자 하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 강사님의 연락처를 찾는데 오간지 프로덕션 블로그 연결이 돼서 대신 감사한다는 인사를 전한다라고 나한테 댓글을 쓴 거예요. 근데 내가 평소에 그 강사님을 되게 안 좋게 봤거든요. 네. 뭐 영양가 없는 뜬구름 잡는 얘기나 하고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달콤한 위로나 주면서 강연료는 많이 받는다라고 내가 속으로 욕했거든. 네. 근데 그 나에게는 별로였던 강사님이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동아줄이었던 거예요. 내가 어떤 강의를 듣고서 아 이거는 뭐야 별로야 라고 폄하할 수는 있지만 그 강연을 듣고서 위로를 얻는 인간도 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 한 개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네. 달콤한 거짓 혹은 안심시키는 거짓이 있고 불편한 진실이라는 게 있는데 마치 매트릭스에서 이렇게 빨간 약 파란 약 주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좀 이제 달콤한 거짓에 찾아가고 위로해주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원하거든요. 근데 때로는 정말 직면하기 싫지만 불편한 진실을 가감없이 돌직구로 던질 줄 아는 그런 강사나 저자나 그런 콘텐츠가 때로는 우리 삶을 불편하지만 바꿀 수도 있다는 점, 그런 점도 한번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강연 분야에서 네. 그래도 그 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네, 그럼 그 틀에서 이제 강사분들이 네. 그 경쟁력을 또 키워야 될 텐데 네.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면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일단 강사로서의 경쟁력 키우는 법인데 현우님도 나중에 강연을 꿈꾼다고 가정을 하고 첫 번째로는 공부를 많이 해서 몸값을 높여야 되는데 그 공부라는 것은 제도권의 공부인 학위가 될 수도 있고 관심사에 대한 정말 치열한 내공을 쌓는 공부일 수 있거든요. 근데 뭐 학위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고 정말 가공할 압도적인 컨텐츠와 그런 능력이 있다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반려견 행동 전문가 강영욱님 같은 경우에는 고졸이지만 아무도 그에게 학벌을 묻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 반려견 행동 전문가거든요. 네. 컨텐츠로서 승부하는 것이지 아카데믹한 백그라운드로 승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치열한 공부를 통해서 일단 몸값을 높여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남의 강연을 좀 많이 들으면서 그 사람의 강점을 내 것과 연결을 지어서 승화시켜야 돼요. 강사님들 중에서 남의 강연 되게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것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건데 다른 사람들 강연도 두루 들으면서 그들의 장점을 가지고 와서 내 것으로 승화시키면은 또 다른 기회가 보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나의 어떤 전문성과 시장의 수요가 만나는 그 접점, 그 틈새가 있거든요. 그게 니치 마켓인데 그 틈새 시장을 찾아내서 그 틈새 시장이 수입으로 연결이 되면 그때부터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공부를 통해서 몸값을 높이고 남들 강연을 많이 듣고 그것을 내 것으로 승화시키고 틈새 시장을 찾아서 자신의 영역을 구축하는 것이 강연자로서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제가 정말 궁금했던 질문인데요. 책이나 유튜브에 동기부여나 뭐 위로하는 말 뭐 등등 이렇게 요즘 SNS에도 많이 올라오고 하는데 실제 강연 현장에서 들었을 때랑 유튜브랑 책이랑 차이가 뭔지. 그치, 요즘 유튜브도 있고 책도 있는데 굳이 강연을 현장으로 가서 들어야 되냐. 네. 현장의 힘이라는 게 있어요. 확실히 있고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공간에는 그 어떤 사람들의 어떤 기운과 기와 에너지 혹은 뭐 파동, 주파수 같은 게 나는 실제로 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작용을 해요. 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친구를 만나도 되게 기빨리는 친구가 있잖아. 그리고 어떤 친구 만나면 되게 기운을 얻고 파이팅을 얻는, 에너지를 얻는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강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강사님들도 강연할 때 어떤 청중 만나면 되게 기운을 얻고 어떤 청중 만나면 되게 기빨린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현장에는 그 현장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내 친구 중에 뮤지컬을 봤던 공연을 3번, 4번, 5번 보는 애가 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야 봤던 걸 왜 또 보냐 라고 묻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날 배우의 컨디션과 관객들의 어떤 그 화학작용에 따라서 전혀 다른 작품이 된다는 거예요. 볼 때마다 새로운 작품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현장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강연도 마찬가지죠. 그 현장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죠. 예를 들어 책이나 그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들을 강연에서 풀어주는 경우도 있고 책에서 봤을 땐 되게 차갑고 냉혈한 같은 작가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무대에서 만나는데 너무나 따뜻하고 너무나 인자한 그런 그 사람의 다른 면모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 강연은 그 강사의 진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무대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네요. 궁금한 점을 다 물어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뭐 어떤 각오로 일할 겁니까?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쏟아부어서 네.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